일단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미지 하나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콘텐츠들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텍스트 수정이나 이미지 수정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이제 배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배포가 된 거예요. 대시보드 눌러서 가주시면 여기에 링크가 생긴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미나이 3 그리고 피그마 메이크로 만든 웹사이트를 구글에서 배포한 바이브 코딩 툴인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 방문자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크게 쓰기, 읽기, 업로드, 삭제 이렇게 네 가지고 이 네 가지 기능을 CRUD라고 합니다.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를 뜻합니다. 오늘은 CRUD 기능을 붙이기 위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 사이트로 배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은 자연어로만 진행되니까 초보자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안티그래비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안티그래비티 사용하시는 데스크탑 환경에 맞게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설치를 하시고 안티그래비티를 열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네, 안티그래비티 인터페이스는 VS 코드 그리고 커서를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거예요.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 메뉴바에서는 현재 이제 작업 중인 경로를 볼 수 있고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가장 큰 창에서는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는 창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이 AI 에이전트 창이고요. 저희가 주로 이용을 하게 될 영역입니다. 네, 그럼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그마 메이크로 가셔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랙션이 구현된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했었죠. 네, 바이브 디자인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URL이 없이 저희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의 형태잖아요. 일단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미지 하나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그리고 텍스트들을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콘텐츠들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AI 개발단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이트도 제미나이 그리고 피그마 메이크만을 사용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들은 다 비워뒀어요. 이미지들은 이렇게 다 비워놓은 상태고, 네, 여기 다 비어있죠? 여기서 지금은 이제 어드민 페이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를 교체하려면 일일이 코드로 들어가서 뭐 이미지 URL을 넣어주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릭 몇 번으로 그냥 저희가 사진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피그마 메이크 편집 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네,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어드민 페이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줘.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섹션, 페이지 섹션 내에 있는 이미지와 콘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해.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연결할게. 우선 페이지 구성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설계와 디자인을 구현해줘. 네,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드민 페이지가 생성이 됐고 로그인 비밀번호는 어드민 13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드민에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탭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드민에 접속할 수 있는 탭을 하나 작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하단부터 퀵 링크 하단에 어드민 링크를 넣어주고 어드민 페이지는 비밀번호 입력 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줘.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제 어드민이라는 버튼이 생겼고 누르면 제가 요청한 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구현이 됐어요. 어드민 234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 매니저에는 이제 Add New Item 버튼이 있었는데 서비스 매니저 탭에는 Add New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비스 매니저 영역도 새 아이템 추가 기능을 넣어주고 그리고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 만들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이 된 상태고요. 이걸 확인해보면 여기 이제 바이브 디자인 뭐 이렇게 목록이 있고 에디트를 누르면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보시면 네, 바이브 디자인, 감각적인 디자인,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가지세요. 네, 이렇게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죠. 이거를 수정을 하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된 상태고 피그마 메이크에서 프로토타입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드민 페이지에서 내용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정 사항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 위한 백엔드 구축 그리고 실제 URL이 있는 방문 가능한 사이트로 만들기 위한 배포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어드민 페이지는 제가 사용했던 자이언트 프롬프트처럼 입력을 하셔서 어드민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제작이 다 되셨으면 여기 코드 보이시죠? 네,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트리가 쭉 나타나잖아요. 네, 이거를 우측 상단에 코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폴더를 열어보면 피그마 메이크에 있는 이 코드 트리 똑같이 다운로드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다시 안티그래비티로 돌아가셔서 이 가운데 있는 파란 버튼 오픈 폴더 버튼을 눌러주시고 폴더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상위 폴더가 표시가 되고 그 아래로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트리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개발을 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AI 에이전트한테 자연어로만 명령을 해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피그마 메이크에서 다운받은 코드는 프론트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화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의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옷을 지금은 저희가 껍데기만 만든 거고요. 비유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 홀이 있죠. 눈에 보이는 식당 홀이 있고 메뉴판이 있죠. 그걸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프론트엔드를 보고 메뉴를 주문을 하게 되고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주방을 백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메뉴를 이제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방과 냉장고를 만들어서 식당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띄워놓은 창이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홈페이지 CRUD 기능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세팅이 쉬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수파베이스나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몽고DB 그리고 AWS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단한 기능을 붙이는 게 아니고 복잡한 앱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네,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메인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 새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에는 작업 중이신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세요. 계정 선택은 로그인 하신 계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준비가 되었으면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이동이 되고요. 패널은 닫아주시고 앱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또 똑같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호스팅 설정은 나중에 하셔도 돼서 일단 그냥 앱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여기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 항목에 이렇게 코드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메모장이나 노션에 잘 보관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네, 다시 안티그래비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서 이 에이전트 프롬프트 창 아래에 보면 모델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모델 선택 창에서 클로드 오프스 4.5 싱킹 모델을 선택해 주세요. 왜 클로드를 쓰냐면 제미나이 3 모델은 프론트엔드나 디자인 구축에는 탁월한데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처럼 복잡한 코딩은 클로드가 훨씬 더 정교하게 잘하기 때문에 클로드 모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래닝 모드와 패스트 모드가 있는데 플래닝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건 권장드려요. 왜냐면 패스트 모드는 사용을 하시면 편하긴 하거든요. 혼자 알아서 오토로 진행을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제가 그 레딧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오토로 진행을 하다가 파일을 제거해줘 라는 명령에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컬 환경 접근 권한을 다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플래닝 모드에서 이 계획서를 읽어보시고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플랜을 제공을 해줍니다. 계획서를 제공을 해주고 이 계획서를 쭉 읽어보시고 요청한 사항과 크게 상이한 부분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클로드 모델이 오류가 있어서 제미나이 3 프로 하이 모델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파이어 스토리지 연동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파이어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환경 변수 파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env라는 환경 변수 파일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안 생긴 걸 보니까 뭐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기 환경 변수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환경 변수 파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파이어베이스 API 키, 파이어베이스 인증 도메인, 프로젝트 ID, 스토리지 버킷, 샌드 ID, 앱 ID 이런 변수들을 입력을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이드를 제공해줬는데 파이어베이스 셋업 가이드 오픈을 해볼게요. 여기 안티그래비티가 제공해주는 가이드대로 따라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가이드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어베이스 콘솔 접속을 하시고요. 그럼 아까 생성해 두었던 ALDU 파일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하여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생성해 뒀죠. 아까 생성해둔 화면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개요 페이지에서 웹 아이콘을 클릭, 앱 닉네임을 입력하고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웹을 추가했고 이 파이어베이스 SDK를 노션에 복사를 해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env 환경 변수 설정을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파이어베이스 API 키 있죠. API 키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 도메인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ID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로그인 활성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사이트는 로그인 기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은 저는 패스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개요로 들어오신 다음에 빌드에서 어센티케이션을 눌러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시작하기 보실 거예요. 눌러주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붙여서 해당 플랫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플랫폼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용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거는 프로젝트 공개용 이름인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할 때 이곳에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 창이 뜨면 이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IDU 라고 쓰면 AIDU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로그인 기능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를 하셔서 웹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로그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있죠. 안내에 따라서 빌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클릭하고 위치 선택, 아시아, 노스이스트 3 또는 가까운 리전을 선택합니다. 보안 규칙,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생성 후 규칙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게 보안 규칙이에요. 이 규칙으로 수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순서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빌드에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스탠다드 버전으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아까 이 위치에서 아시아, 노스이스트 3, 서울 이걸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 위치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서비스 제공 위치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나 지금 내 위치는 어딘데 그러면 어딜 선택해야 돼? 하고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 구성에서는 일단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눌러주세요. 나중에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모드에서 먼저 시작을 눌러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네,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규칙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규칙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죠? 룰. 여기를 안티그래비티에서 제공한 이 규칙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게시를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최대 1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다 됐고 다음을 한번 볼까요? 스토리지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스토리지를 클릭하고 시작하기 클릭,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 선택, 다음 위치 기본값 완료. 여기도 룰이 있죠. 해볼게요. 빌드 스토리지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위치는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계속 그 다음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으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토리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안티그래비티에서 제공해준 이 규칙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서 규칙창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다 지워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후 게시를 눌러주세요. 네, 변경이 되었고 1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버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실행 명령어를 입력하면 서버가 시작이 되는데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터미널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여기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기 창이 아래로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이게 터미널이거든요. 그리고 경로가 이제 제 로컬 PC AIDU 버전 1 폴더에 위치해 있다. 이 터미널 명령은 옛날에 텍스트로 다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여기에 npm 라고 입력을 엔터를 치시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네, 홈페이지가 실행이 되었죠. 주소를 보시면 로컬 호스트 300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됐는데 이 링크는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로컬 호스트는 제 로컬 PC가 서버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가 아니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접속을 하게 하려면
버셀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공개적으로 배포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완료가 되면 버셀 배포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혹시 터미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것도 명령하시면 돼요. 서버 실행해줘,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이제 안티그래비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 터미널을 띄워서 명령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2번 누르시면 창이 순빔 처리됩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어드민 경로로 접속해서 로그인이 성공하고 포트폴리오 서비스 관리 페이지가 보이면 연동 성공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드민 페이지를 밑에 숨겨놨죠. 여기 서버로 가시면 이 마스터 계정 생성 개발용 보이시죠? 네. 요청한 메일로 생성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고 생성 실패가 됐네요. 여기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어센티케이션 사용자 탭으로 오신 다음에 사용자 추가에 어드민 계정을 추가해주세요. 저는 추가를 해놨는데 사용자 추가를 누르셔서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사용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로 가신 다음에 규칙에 읽는 건 누구나 허용을 하고, 그리고 쓰는 건 관리자만 할 수 있게 설정을 변경을 해줄게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드민 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었죠? 여기 지금 서비스 매니저에 보면 4개의 콘텐츠가 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6개가 보이네요. 웹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콘텐츠 4개, 여기 4개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피그마 메이크에서 설정을 할 때 해당 영역 콘텐츠 카드는 4개만 표시가 되도록 세팅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수정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했고요. 웹사이트로 오시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탭에는 제가 이미지 URL을 안 넣어서 그래요. 이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섹션에 추가된 내용들이 파이어베이스 콘솔, 이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보시면 이 서비스 섹션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죠. 이제 이미지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에디트 눌러주시고 URL을 제거해주시고 업로드 이미지로 한번 올려볼게요. 영상은 올라가지가 않네요. 수정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요청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영상을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가 되었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웹사이트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영상이 깨져서 나옵니다. 지금 캡처를 해서 안티그래비티 보여주시고 업로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니까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잘 송출되네요. 네, 같은 방식으로 아래 섹션들도 어드민 페이지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트폴리오 섹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입력 폼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입력 폼에서 문의를 받는 페이지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당연히 오지 않고 그래서 안티그래비티에 이렇게 개선사항 몇 가지를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면 어드민의 문의 관리를 추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섹션 필터와 콘텐츠 매칭 궤도로 개선,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 추가 및 편집 기능 추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여기서 이 콘텐츠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잖아요. 매칭이 안 됐어서 이 부분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눌렀을 때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도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게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사항이 반영된 어드민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됐고, 문의는 여기 문의관리 페이지에 사이드로 설정이 됐어요. 창 하나 다시 띄워서 새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RL 복사를 하고, 페이지에서 빛에 눌러서 여기로 간 다음에 아무거나 넘겨볼게요. 신청. 문의 접수되었습니다. 자, 문의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왔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삭제도 할 수 있고, 네, 기능 구현이 잘 되었네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수정은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에디트 눌러서 영상 또는 이미지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피그마 메이크에서 했던 것처럼 안티그래비티에서 수정사항을 요청하고, 그리고 디자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티그래비티로 넘어와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전에 피그마 메이크에서 최대한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메이크에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렸듯이 피그마 메이크에서는 영역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을 최대한 마치시고, 그리고 안티그래비티로 넘어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 구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텍스트 수정이나 이미지 수정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버셀 배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셀로 가기 전에 중요하게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GitHub에 커밋을 해주셔야 돼요. GitHub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고 잘 쓰시고 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구글에서 GitHub 보면, GitHub은 이 웹서비스가 구성된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코드를 원격으로 인터넷에 저장해주는 인터넷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보관 전용 구글 클라우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저장을 해서 버셀과 GitHub을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GitHub 접속하셨으면 리포지토리 New를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리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AIDU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리포지토리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링크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안티그래비티로 돌아가신 다음에 링크를 주시고, 배치를 만들고 커밋 푸시해줘. 이 브랜치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 원격 저장소에 지금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이 코드를 똑같이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로컬에서 수정한 것들을 커밋하고 푸시를 하면은 GitHub 원격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 커밋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거나 코딩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코드가 꼬이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커밋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전 단계로 롤백 해줘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해줘 했는데 하드 포맷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일까지 생기진 않겠지만 더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밋은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변경사항 커밋 및 푸시, 이제 브랜치에서 코드를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잘못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에 생성이 되었죠? 근데 로컬에서 보시는 거랑 파일들이 뭐 많이 빠져 있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환경 변수 같은 거 입력했잖아요. .env 같은. 근데 그 API 키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 API 키를 해킹당하면 뭐 이번에 쿠X나 뭐 그런 이제 해킹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API 유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API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는 환경 변수를 올릴 수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명심을 해주시고 API는 꼭 본인만 알고 계시는 걸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GitHub에 이 커밋이 되었으니까 버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로 가셔서 버스, 여기 삼각형 로고 보이시죠? 접속해 주시고,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사인업, 구글 계정이나 GitHub 계정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이 다 되셨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Add New를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아까 GitHub에 만들어 놓은 브랜치가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인풋을 누르시면 이런 설정 창이 나타날 거예요. 이 설정 창을 캡처를 하셔서 안티그래비티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환경 설정만 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환경 변수를 버스에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는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환경 변수를 입력하는 창이거든요. 여기서 안티그래비티에서 알려준 키와 밸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 설정 값들은 이 env에 있는 값들이거든요. 이 값들이 절대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시라고 일단 이렇게 공개가 된 상태로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이 영상 촬영이 끝나면 바로 저는 교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키 밸류, 그다음에 추가하시고 키 밸류,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디플로이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배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드 로그를 보시면 네, 버셀이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성공적으로 배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Continue to Dashboard 눌러서 대시보드로 가주시면 여기에 이제 링크가 생긴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링크는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이 링크를 통해서 방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공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미나이 그리고 피그마 메이크로 디자인한 웹사이트를 구글에서 제공한 안티그래비티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프롬프트도 최대한 간략하게 입력을 하면서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한 이 링크브레인이라는 서비스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링크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AI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